중장년층을 위한 슬기로운 시니어들을 위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십니다.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전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수요일 날 인사 올립니다. 네. 와, 사실 네. 오늘도 좀 날씨가 약간 오전에는 좀 꼬물꼬물 운동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영 몸이 좀 네. 안 따라가네요. 항상 그래요. 너무 좋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날씨가 요즘 이상해진 게 여름 날씨가 이상하게 오전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안개도 끼고 좀 뭔가 잠자기 좋은 날씨예요.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점심때 나가보면 갑자기 햇볕이 떠 있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의 그 몸은 항상 일정한 스케줄을 만들어서 루틴을 만들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좀 규칙적이지 않게 살다가 이게 좀 규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네.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 몸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좀 탁탁탁 맞춰서 돌아가진 않나요? 아니 뭐 일단 몸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피트니스를 하다 보면은 네. 또 가르치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은 항상 그 특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한국말로는 항상성이라고 그래. 항상성. 영어는 좀 어려워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항상성이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체온이 막 상승이 돼요. 막 그럼 어떻게 되죠? 더워서 올라가. 땀이 분비가 돼서 체온을 유지를 하죠. 그렇죠? 체온을 맞춰가는 예, 체온. 거예요? 또 혈당에서 막 혈당을 막 손을 올려 간에서 축적돼 있던 간에서 네. 그러면은 포도당이 막 방출이 되고 에너지가 되면서 또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를 해요. 뭐 그렇잖아요. 맞네요, 그 맞네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되게 일상적인 느낌인 것 같지만 이 항상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운동 측면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몸이 알아서 이제 모자라면 채워주고 또 뭐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맞춰가려는. 예. 그래서 그 채워주는. 항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운동은 좀 재밌어요. 운동이 얼마나 웃기냐면 네. 운동은 의도적으로 항상성을 깨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계속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깨고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항상성을 향상시키는 게 운동의 목적이에요. 항상성을 향상시킨다. 왜 계속 앉아 계셔보세요. 계속 앉아있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왜 자꾸 제가 루틴을 만들고 스케줄을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네. 루틴에 집중하고 스케줄을 만들어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서 자기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항상성이 되게 증진이 돼요. 그래서 그게 뭐 머슬로 따진다 그러면 머슬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네. 머슬을 심하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터져요. 염증이 생겨요. 네, 근육이 파열이 돼요. 파열된다. 그래서 그러면 몸에서 단백질이 나와서 큐어하면서 고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은 이제 심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더 많이 손상을 시켜서 복구할 때 단백질을 빨리 먹죠. 네. 왜냐하면 운동하고 이 단백질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먹어도 채워주는 거예요? 예, 채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성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젖산이라는 거 아세요? 젖산이 뭘까요? 분비. 애매하죠. 과학적. 네, 뭐라고 딱 설명하긴 그렇지만 딱 들으면 되게 나쁜 애 같죠. 네. 젖산은 네. 그게 많이 분비가 되면 뭔가 아프다. 아프거나 늙거나 뭐 이런 노화가 그렇죠.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 젖산이 되게 얘처럼 그 애매하게 욕을 많이 먹는 애들이 없어요. 젖산은 뭐냐면 젖산 분비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과하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은 의도적으로 항상성을 깨잖아요. 운동을 과하게 하니까 산소가 모자르고 숨도 차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대사를 못하니까 무산소 상태에서 그 소위 말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이 몸에 있던 젖산이 나오면서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필수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음. 그래서 막 땀을 삘삘 흘리고 호흡을 막 하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나고 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TV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운동 끝나고 팍 퍼지면 코치들이 뭐래? 자자자 마무리 운동 하셔야 돼요. 혈액순환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그렇게 열심히 뛰고 나면 반드시 그 회복 운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트레드밀에 올라가도 마지막 쿨다운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숨 고르면서 마지막 그냥 딱 끝내지 말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레드밀에서 젖산이 분비되고 뛰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왜냐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위험하신, 잘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운동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젖산을 과도하게 분비할 정도로 심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비상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젖산이.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젖산이 쓰고 났는데 운동이 끝났어. 근데 네. 이게 몸에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남아 있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게 뭐 몸을 약간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타이어다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운동 선수들은 그걸 끝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젖산을 분해를 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마시고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트레이닝을 하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젖산이 없어지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운동 막 하시고 대자로 누우세요. 피곤해. 오늘 나 운동 다 했어. 그리고 한숨 주무시고 이러면 온 데가 다 아픈 거예요. 막 그리고 막 피곤하고 막 찌뿌둥하고 몸이 이 나쁜 그 젖산 때문에. 근데 젖산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과하게 필요한 그 운동을 할 때 과하게 해서 소위 말하는 유산소 운동을 지나서 무산소 상태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어쨌든 뭐 과하게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이지만 우리는 항상 브라이언 코치가 너무 고강도 운동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그렇게 저강도로 꾸준하게 해오면 그 항상성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젖산이 쌓일 정도로 이제 우리가 운동할 라인 지났는데 하나의 지금 예를 말씀드리니까 항상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서. 그래서 뭐 아까도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항상성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환자들, 암이나 이런 질병에 걸리신 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항상성은 뭐 당도 조절하고 뭐 체온도 조절하고 어쨌든 외부 환경과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이 항상성이 깨져요. 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오기 전에 우리 암 전문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암에 걸리셨어요. 네. 암에 걸리시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일단은 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 항암 치료하시거나 아니면 키모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몸에 있는 항상성을 통째로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는 항상성이 흔들어지니까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은 아프니까 약을 막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항생제 드리고 막 이런 걸 주니까 암세포를 이제 어쨌든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몸이 갖고 있는 항상성은 그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이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 몸이 깨진 항상성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돌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상한 약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은 깨지게 되는 완전히 깨지죠. 그러면 더 피곤해.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받고 나시면 온몸이 피곤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뭐 그냥 심지어 정신적인 우울증도 같이 와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불러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어쨌든 스트레스가 와도 풀잖아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뭔가 몸에서도 또 그걸 원하잖아요. 풀면 안 되겠다. 음악이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뭐 내가 좋아하는 걸 뭐 해야 되겠다. 슬기로운 시녀생활 들으면서 성우 씨를 봐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잖아요. 릴렉스 해야겠다. 근데 이제 이런 질병에 걸리신 분들 그거 자체 의지가 없어져요. 되게 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내 항상성을 복구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우자가 되게 중요하고 옆에 있는 식구들이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희 아시는 분들한테 무슨 일이 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루틴과 스케줄을 만들어라. 일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루틴에 집착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안 선생님이 자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랬으니까 이제 건강한 음식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그걸 갖다가 본인이 하기 힘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우잖아. 이런 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짜줘야 돼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났다. 무조건 깨우자. 깨워서 아침에 와이프가
그럼 요즘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단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줘요. 또 좋은 점들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웹사이트나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과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어떤 식단을 어떻게 먹어야 될 건지 식사 식단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결정하시고 운동 시간 무조건 다 결정 시간을 맞춰놔야 돼요. 맞아. 왜냐면 이게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습관과 루틴은 스케줄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루틴에서 하는 디테일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를 양적으로 정의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 막연하게.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뭐 스쿼트 나한 6개 했어. 뭐 그냥 대충 뭐 뭐 7개 했어. 일반인들한테 괜찮겠지만 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루틴에 집착을 하고 이 루틴이 나를 살려주는 하나의 키라는 느낌을 갖게 되시면 그분들도 되게 따라 하세요. 그걸 같이 하시는 거야, 부부가. 그쵸.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빨리빨리 보내시고 그리고 또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건강한 음식은 제가 우리 안 박사님하고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러잖아요. 우리 여태껏 얘기했던 거 맞아요. 네. 근데 건강한 음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나와 있어요. 저도 늘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 과일이나 과일. 그 다음에 채소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그쵸. 여기 있잖아요. 재료죠, 뭐 늘 말씀드리는 색깔별로 먹는 무지개 색깔. 그래서 뭐 빨간색 토마토, 파프리카. 이건 리코펜이 가득하대요. 그다음에 노란색. 주황색 당근 호박은 베타카로틴. 면역력 쫙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초록색 브로콜리, 시금치는 엽산과 비타민 K가 들어 있고 보라색 가지 블루베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완전히 항산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야 돼요. 오메가3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두부와 콩류, 그다음에 달걀 찐 거, 닭가슴살 이런 것들 그 환자 말고 환자의 보호자가 같이. 이거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도록이면 간이나 그다음에 설탕은 빼시고 간을 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현미, 귤이, 퀴노아 같은 통곡물 그러니까 이런 밥들을 갖다가 준비하셔서 그냥 나름대로 같이 식구들끼리 플랜 짜고 바꾸셔야죠. 또 완전. 먹는 거 자체도 루틴에 넣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서 실수하냐면 다 해. 근데 먹는 거는 띄워놓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 오늘은 치링데이야. 아니, 배를 속여서 아니, 오늘. 아니, 운동을 얼마나 하셨다고 치링데이를 뭐 이렇게 가지세요, 대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뭐, 6일 동안 뭐 하고, 일요일 날은 뭐 그냥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빵, 튀김, 뭐 콜라, 심지어 뭐 소주, 소맥까지 다 드세요. 그게 무슨 치링데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들었으니까 영어 하루 정도는 뭐 먹어도 돼.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런 근데 거. 그게 이제 나이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요거 잘못된 항상성이네요. 요거. 한 40대까지는 40대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그 치링데이를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절제와 욕망을 좀 자제하셔야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나쁜 병들은 그러니까 저도 계속 지금 이게 하면서 암 전문의 내과 의사분보다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의사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드세요. 맞아요. 네? 이명빈 박사 같은 경우도 식단을 엄청 철저하게 드세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먹는 겁니다. 마지막에 완성은 먹는 거에서 결정이 먹는 돼.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도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 저도 항상 동감을 하지만은 이게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젊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모양이 안 이뻐요. 날씬하고 나이 드시면 모양이 아니야. 내 몸이 그냥 박살나요, 그냥.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힘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식생활과 패턴과 삶을 살자. 네. 그래서 뭐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중요한 것 같고 뭐 오늘 또 뭐 스페셜한 게스트가 오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경제도 항상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더니 남편이 이상해요. 돈을 맨날 똑같이 벌어 왔는데 통장의 잔고가 반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애들이 집에서 막 사는 거야 아마존으로 그냥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사.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일정한 정도의 건강하고 헬스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오늘 그 사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 USC 케이크 메이커 스쿨에 이제 그 닥터 안이 오실 거예요. 오시면은
이 항상성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또 그 암 걸리신 환자분들이 그 회복하는 리헵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안 선생님이 스케줄이 좀 바쁘셔서 못 오셨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미리 좀 예습해놓고 예습했죠. 예, 다음번엔 광고하는 그런 거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우리 전문의한테 네. 또 제가 또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이런 내용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또 든든한 재정 코치님이시죠?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분은 재정의 항상성을 지켜주시는 항상성. 항상성 도우미. 맞아요. 항상성 저희가- 유지해야 됩니다. 네, 항상성을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있었는데 건강도 그렇고 뭐, 네. 뭐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재정도 네, 맞습니다. 네, 유지해야죠. 정말 어떤 외부의 영향과 관계없이. 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식시장도 뭐 오르고 맞아요. 내리고 또 이번에 또 올랐다가 또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LA 뭐 다른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많은 시니어분들 지금 LA로 안 내려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안 올라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뉴스 보면 무섭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외부 변동의 그 요인들이 항상 내 재정을 위협하는지 이런 것들은 시니어분들은 또 특히나 또 아주 민감하게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재정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제가 네. 2024년 6월 11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네. 제 401k의 그 수익률을 봤더니 네. 6.03%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잘하신 거죠? 잘한 그 거죠? 정도면 사실은 이제 평균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맞아요? 네, 왜냐면 7에서 보통 한 9%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코치님께서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6월에서 6월이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와중에서 사실은 6%는 잘 지키신 거죠. 죄송한 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오늘 재정 코치 오시니까 들어갔으면 이게 네. 항상성이죠. 네, 항상성. 항상성이 아니고 저도 좀 이거 좀 게으리한 것 같아요. 매일 가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실 때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401k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401k도 결국은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은 수면제 먼저 사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잊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잊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브레인에 엄청나게 데미지가 올 수 있고 심적으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잊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시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들이 401k나 주식 쪽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계시게 된다면 그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업앤다운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측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지거든요. 그리고 한번 떨어졌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식에 있는 돈들을 좀 안전한 곳에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덱스 뭐 이자라든지 그런 지수성 이자에다가 옮겨 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시간 되면 예, 한번 특집으로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시니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네. 시니어 부동산과 그렇죠. 그다음에 은퇴 언니티 이게 지금 사실 저희 그 시니어 커뮤니티 저희 선배들 사이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은 가지고 있는데 푸어 가난하신 거죠. 그 집은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돌지는 않아요. 집은 있어요. 그런데 집을 우리가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자집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첫 번째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집인데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이제 페이먼이 다 끝난 집인데 그럼 어떻게 페이먼을 다시 또 감당해? 이제 이런 우려. 두 번째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내가 물려줄 것은 이 집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집을 계속 유지하시려고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돈은 돈이 없는 거예요. 은퇴 연금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캐시 플로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제 정말 그 이중고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우스, 시니어 하우스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혹은 다른 데로 좀 편리한 곳으로 하지만 규모를 좀 줄여서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을 어느 정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유동성을 좀 늘려드리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은퇴 조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재정 코치가 한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만지 봐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돈을 벌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 중에 목표 하나가 집을 산다. 이게 집이 아마 목표. 이게 목표인 서민들은 되게 많은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움직이던 경제 활동의 목표가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나중에는 경제 활동을 멈춰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다가 뭐 상가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네. 소위 말하는 돈으로 바꾸기 어려워서 그렇죠. 이게 뭔가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부분이 동맥이 딱 막힌 거야. 나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큰 집을 딱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고를 다 했다고 생각하니 경제 동맥이 딱 막히면서 벌어진 걸 뚫어주시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원하게 시니어분들께서 뚫어주시는. 가지고 계시는 이 부동산 진짜 팔 건가 말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팔게 되면 네. 어디로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면 정말 시니어님들에게 딱 맞는, 사실 살기 편한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니어 하우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규모를 축소해서 가니까 남는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현금 자산을 늘리면서 은퇴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돈 하나로 새 두 마리를 맞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세미나를 배우신 분 틀려. 준비합니다. 우리 세미나. 일타 쌍피라고 그러는데 일석이조라고. 알먹고. 네. 세미나 좀 알려주세요, 언제 하세요? 네. 이거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네. 네. 그때 너무 좋아서 LA에서 오. 앵콜 세미나예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아이고. 내일 모레예요. 오. 내일 모레 하시죠. 오전 11시에 네. 로렌 하이츠, 저희 이제 또 다른 제2의 오피스가 로렌 하이츠에 있지 않습니까? 그 콜리마길에 있는 로렌 하이츠 오피스에서 부동산 처분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시니어 타운의 구매 전략들, 그래서 그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매물도 좀 보여드리고 어느 타운이, 네, 어느 타운이 더 좋은지, 은퇴 지금 현재 시니어 그 하우징 쪽으로 어느 쪽이 좋은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은퇴 플랜과 롱텀 케어, 그리고 어뉴티를 통한 평생 인컴을 받는 플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좋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롱텀 케어라는 게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수명은 길어졌죠. 안 아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아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바로 죽지는 않거든요. 다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수명이 짧거나 이럴 땐 롱텀 케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롱텀 케어. 근데 롱텀 케어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롱텀 케어 하나만 할 수 없잖아요. 은퇴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게 바로 이제 어뉴이티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뉴이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요한 얘기, 수명이 길어지니까 롱텀 케어가 나오죠. 수명이 길어지니까 동전의 양면으로 뭐가 나오냐면 평생 쓸 100세까지 쓸 인컴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전에는 한 80 years old, 그러니까 80세 정도까지만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92세까지, 뭐 100세까지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를 롱텀 케어와 평생 인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돈이 들어가서 이제 작동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어니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오전 11시에 로렌하이츠면요, 뭐 하시엔다, 다이몬드바, 아니면 웨스트코비나, 그리고 뭐 치노히어스, 요바린다, 뭐 이런 쪽에서 다 오시거든요. 11시에 좀 넉넉하게 오시고, 좌석이 제한이 있나요? 사실은 좌석이 딱 25석이에요. 아이고야. 그래서 연락을 좀 주시면, 지금 한 11석은 지금 예매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매는 아닙니다. 이거 무료예요. 예약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한 지금 남은 좌석이 한 13좌석이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예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이게 제 개인 셀폰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으시면 메시지를, 그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되는데,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성함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626-827-9599 626-827-9599번이고,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뭐 갑자기 연락처를 지금 못 받아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문선영의 머니토크라고 치시면 뭐 유튜브도 나오고 제 전화번호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유튜브에 스타세요? 유튜버죠. 예. 스타 유튜버. 네, 유튜브에 재성 인플루언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자, 그리고 또 문선영의 또 출장 사무소가 사실은 네. 사실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네. 또
떴다 문선이요. 네. 직장사무소 가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정말 이 그 한인 커뮤니티 외곽 지역에 좀 사시는 분들 지역적으로 살기 너무 좋은 곳이지만 한인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 분들은 이제 편의를 누릴 수가 없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일 출장 사무소를 이제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토요일 날 네. 테메큘라로 찾아갑니다. 야. 저 처음 가는 곳이에요. 테메큘라요. 네. 너무 좋은 동네죠. 그쵸. 네. 더워서 그렇지. 아니 너무 뭐 좋고.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 와인을. 그런 건 가봤는데 이 출장 사무소는 지금 처음 가거든요. 야,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시겠네요. 기대됩니다. 위치가 네. 어떻게 되죠? 지금? 위치가 갈보리 사랑교회라고 하는데요. 제퍼슨 애비뉴에 있는 곳인데 그 테메큘라 밸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갈보리 사랑교회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이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갈보리 사랑교회 토요일 날 저희 10시 30분에 방금 얘기하셨던 롱텀 케어라든지 예. 아니면은 암에 걸렸을 때 미리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생명보험 혹은 리빙 베네핏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뭐 보험이나 그렇죠. 예, 그런 거 좀 알아봐 너무 주시나요? 좋죠. 출장 사무소가 저희가 딱 그 세미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조금 가져오시는 분들 일대일 상담도 상담도 하고 스테이먼 리뷰도 하고 그래서 생명보험이라든지 IRA라든지 401k라든지 아니면 뭐 라파엘라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니티라든지 이런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내 에이전트하고 지금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확인이 좀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왜 에이전트 스테이먼 연락이 안 가져오십시오. 될까요? 시작할 때는 연락 잘 되죠. 아니 그런 광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뼈 있는 말입니다. 24시간 연락된 이걸 광고하시더라고요. 24시간 연락은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니 그렇게 광고하시는 네. 분이 계세요. 네, 저처럼 광고해야지. 20년, 앞으로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3년을 해왔고, 13년 해왔고, 앞으로 30년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은퇴 플랜 관련해가지고, 401k라든지 IRA 롤오버 하는 거라든지, 어니티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10시 30분, 12시에 세미나 진행하지만, 현재 가지고 계시는 금융상품의 스테이먼, 뭐 CD가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지 이런 개별 상담들 가져오셔서 하실 수 있으니까 문선영의 머니토크 출장사무소 테메큘라 밸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갈보리 사랑교회에서 또 이 재정 세미나 출장 사무소가 펼쳐지니까요. 뭐 꼭 보험 관련 아니더라도 뭐 그럼요. 금융상품 여러 가지 뭐 그럼요. 이런 것들도 좀 가서 의논하실 수 있는 네. 제가 거죠. 한 가지 딱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 문선영 씨를 본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 되게 활동하시는 되게 오래 계셨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도 사실은 보면 이게 신뢰성이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누가 그러죠? 전문성과 신뢰성을 아, 가지고 맞아요. 있는 에이전트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아유, 한 분야에 감사합니다. 굉장히 끊임없이 그렇죠. 10년 이상을 일단 한 사람들에게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한 20년 한 가지 하면 도사가 되는데 저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 20년 동안 이것만 파셨으니 근데 맞아요. 상당히 잘하세요. 잘하시고 근데 정직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부지런하시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아직 젊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도 강한 에이전트고 왜냐하면 사실 에이전트가 나이가 너무 들어가시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맞아요. 대표님 그 약간 에이전트 분들도 이제 자기 그 각각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 모든 분야를 또 다 이렇게 다루시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그날도 그 출장 사무소에도 지금 에이전트 한 7분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분들이 또 여러분들 뭐 정보 인포메이션을 접수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 이거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제가 거기에 멘토로 지금 발탁이 됐다라는 거는 대단하죠. 영광이자 많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연락 왔어요. 왜 나는 안 끼워주냐고. 기준이 뭡니까? 감사하게 예,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럼 금요일 날이랑 토요일 날은 그 약간 틀리겠네요. 내용이. 그렇죠. 내용은 좀 이제 그 금요일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금요일은 네. 로레나이츠입니다. 알아요. 네. 예. 토요일은 테메큘라입니다. 테메킬라. 금요일은 로레나이츠에서 시니어 부동산과 은퇴 어뉴이티 가 이거 중요하고. 앵콜 세미나예요. 네, 그래서 앵콜 세미나. 여러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테메큘라인데 테메큘라는 좀 멀죠. 그래서 그렇죠.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이라든지 은퇴 플랜이라든지 어니티라든지 아이들 학자금이라든지
절세 플랜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저희들이 그날 설명도 드리고 1대1 상담도 가능하니까 갈보리 사랑교회 아무래도 갈보리 사랑의 교회니까 좌석은 제한이 없어요. 아유 그럼요. 네. 좌석이 한 500석 그러니까 됩니다. 3일 날 여기 주말에 네. 차 타고 놀러 가시면 좋아요. 정말로요. 아, 진짜 좋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셔서 뭐 이렇게 바람도 쉬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구경하시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도 받고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넓은 데가.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세미나는 좀 주기적으로 좀 받으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야 또 우리가 얼굴 마사지만 받을 일이 아니라 세미나를 받아야 된다. 세미나 마사지 좀 받아야 돼요. 세미나 마사지 지식 받아야 마사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씩 여러분들이 정보 알고 있는 사람과 요즘 건강 모르는 마사지 잘 하고 계세요? 다르죠.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킵했는데요. 어제는 잘 했었습니다. 아, 네, 토마토 엄청 많이 먹었고요. 토마토 많이 네. 드시고 그다음에 네. 운동 꼭 하시고 네. 그리고 시니어들은 뭐 제정도 마찬가지로 돈이 잘 흐르듯이 혈관이 잘 흘려 그러면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과격한 운동보다 요가라든지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우리 피가. 문선영 네. 대표님은 어떤 운동 하시나요? 우리 아, 브라이언 저는 코치가 또 맨손 운동을 주로 많이 하고요. 아. 맨손 운동이 체조가 그 한 30분 하면 정말 땀이 나요. 땀이 나죠. 근데 요즘 어.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뭐 30분 체조, 뭐 15분 체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따라하기도 쉽고 이제 그런 거.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제가 올린 유튜브 보세요. 아 그럴까요? 거기 더 따라하기 거기 쉬워요. 맞춤형으로 갖다 아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는 참조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똑같잖아요. 재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맞춤. 뭐 워렌 버핏 얘기를 백날 들어봐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많은 애들이 우리한테 있고요. 맞아야 네. 돼. 우리 시니어들 한국 분들 재정이 그렇듯이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내 상황과 다 맞아야지 네.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들어요. 저 좀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맞는 농담이고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라톤을 좀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라톤 하면 안 된다고 닥터가 이제 저한테 맞지 않는 운동이다. 아. 권해주셔서 그랬고 테니스를 했는데 또 발목이 또 한 번 나가가지고 그것도 저한테는 지금 또 좀 쉬고 있는 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때그때마다 내 체력이나 나의 조건을 좀 따져서 사실 들어가야지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스포츠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라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 재정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재정. 정말 누가 아이로아를 해서 나도 아이로 해야겠다. 누가 뭐 401k를 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라든지 누가 어니티를 해서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춤형으로 과연 맞는 플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같은 이제 좀 찾아오시면 저희는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는 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제가 사실 돈 받고 PT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은 저한테 물어보는 PT 지인들한테는 자격증이 제가 있잖아요. 예, 예. 제가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처음에 만나면 기분 나빠해요. 왜 PT하러 왔는데 운동은 안 하고 뭘 자꾸 물어보냐고. 그리고 막 혈압 재자 그러고 빨리 물어보고 운동 진행시켜. 진짜 이거죠. 바빠 죽겠는데 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안 해요. 왜냐면 생각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이 그렇죠. 뭘 모르는데 뭘 알고 있어 내가 맞아. 내가 하라는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의 건강 상태나 그다음에 아. 뭐 관절의 상태, 혈압의 상태 모든 걸 다 보고서 대충의 플랜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지병이 있나 이런 것도 의사한테 물어봐야 그렇죠, 돼요. 닥터가 그렇죠.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야,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실은 근데 재정이 똑같아요. 네, 근데 네. 이 재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저도 어디 짐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브라이언 코치처럼. 얼마나 뭐 목표가 뭐예요? 먼저. 그래서 그러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 에이전트들은 그냥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 살 빼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뭐 내일부터 어떻게 하셔요? 저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땡. 몸무게 재세요? 뭐 데이터만 딱 땡. 그러니까 윌셔에 가면 윌셔 카이로프랙터라고 제가 잘 아시는 우리 닥터 지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트레이닝 받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플랜을 했다가 한 10년 지나고 났더니 나한테 맞지 않는 플랜이었다라는 걸 아시게 되거나 혹은 또 10년이 지나면 맞아요. 우리가 쓰던 근육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10년이 지났더니 그 플랜이 더 이상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10년 전에는 그게 맞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받아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바뀌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재정 전문가와 함께하는 출장 사무소가 네.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가면은 무슨 뭐 건강한 음식이나 이런 거 좀 주시나요? 그럼요. 간식이라도? 저희는요. 예. 요것도 체크 들어갑니다. 방울토마토는 어머. 반드시 무조건 must. 감사합니다. must have. 감사합니다. 그 아이템으로 이제부터는 제가 여기 나오면서 그 방울토마토 정말 신봉자가 됐어요. 브라이언 코치. 그리고 또 이제 받고. 근데 그리고 드셔보니까 조금 몸에 변화가 있으시던가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제 붓기도 되게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붓기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염분 배출 많이 하죠. 네, 거기에다가 일단은 식사량이 좀 조절이 되잖아요. 줄지요. 방울토마토를 많이 먹게 되니까. 공복을 채워주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문선용 대표도 아니, 지혜로우셔. 모범생이고 예, 왜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거 좋은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들으세요. 안 듣죠. 정말 맞아요.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징글징글. 제가 장아찌 드시지 말라, 김치 먹지 말라, 젓갈 먹지 말라 무서워. 그러면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밥도둑을 어떻게 아니 밥을 왜 도둑처럼 드시려고 그러세요? 밥은 정말 목이 눈물만큼 드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정도 건강도 여러분들께 아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큰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우리 두 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선영 대표님, 네. 네, 자 일단 마지막으로 또 네. 참여해 주시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네. 다시 일단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로레나이츠에서 그리고 토요일날 테네클라에서 방울토마토 준비하고 정말 좋은 정보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놓치시면 후회하다. 놓치면 네, 손해예요. 후회하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항상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와 움직이시는 거, 그 생각하시는 걸 갖다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이 넘치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두 분, 네. 브라이언 코치 그리고 또 문선영 대표님과 함께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세요. 네.